네, 구독자님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질문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메모를 해뒀다가 답변을 좀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가보니까 글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우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어떤 분이 질문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질문도 대략적으로 어떤 질문이지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달리기 시작하신 지 반년 정도 되신 분이시고요. 최근에 하프까지 혹은 약간 그보다 좀 더 먼 거리를 달려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하신 분이 아직은 본인의 기량이 뛰어나지 않고 상급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달리기를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기량이 유지가 되지 않거나 혹은 더 낮아지지 않을까, 훨씬 더 낮아지지 않을까, 처음부터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된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상급자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꾸준히 하게 되면 한동안 쉬어도 기량 하락이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제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저도 17년 넘게 달리기를 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많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반년 정도 달리기를 쉬었어요. 사실은 반년은 아니고 더 길었습니다. 8개월인가 10개월인가? 아무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달리기를 쉬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한두 달 정도 쉬는 시간이 그 정도 좀 됐을 때는 뭐 그래도 다시 시작하면은 금방 예전처럼 달릴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조금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자신감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반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와, 이러다가 다시 달리기를 하면 처음 달리기를 할 때처럼 막 진짜 몇 미터만 뛰어도 숨이 차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 그동안 힘들게 달리기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 정도 그나마 멋있는 몸은 아니지만 그래도 몸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이렇게 쉬다 보면 완전 도루묵 되는 거 아니야? 와, 힘들게 만든 근육들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약간 제가 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엄청난 고수분들은 뭐 조금 어느 정도 쉬어도 금방 예전의 기량을 회복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어떤 뭐 무림의 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무술을 했는데 뭐 젊은 시절의 어떤 무술 실력이 그대로 나오는 거 뭐 이런 것처럼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다 좀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들이었습니다. 사실요, 이런 걱정은 누구나 다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상급자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상급자분들께서도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누구든 장시간 동안 달리기를 하지 않게 되면 기량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저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인 기량이 있다고 치면 저의 경우에는 30점이었던 기량이었고 그게 10점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상급자분들은 90점에서 60점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 봤을 때는 여전히 60이니까 여전히 기록이 좋고 많이 안 떨어졌네라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상급자분들의 입장에서는 90에서 60으로 떨어지는 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저를 볼 때 어차피 그렇게 높지도 않았는데 뭐 좀 떨어진다고 티가 나나?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고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뭔가 추락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기량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기량이 떨어질까봐, 나의 능력이 떨어질까봐 두려운 것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다시 예전의 기량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기존의 기량으로 복구를 할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좀 걱정이 많습니다. 다시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두려움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혹은 다시 예전 기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뭔가 좀 혹독하게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하면은 내가 그거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두려울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떨어진 기량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크고 그게 좀 기저에 많이 깔려 있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원인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거에 있어서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사실 누구나 가지게 된다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두려움이 사실 없으려고 한다면요. 어, 지금 기량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 본 경험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출중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요.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 본 경험이 없으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어요. 혹은 뭐 자신의 몸에 대한 높은 어떤 자신감, 자존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조금 덜 할 수는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말 타고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금방 상급자가 되고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운동을 쉬었다가 다시 한다고 해도 나는 금방 기존의 기량으로 회복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이 또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타고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 번은 한 번 혹은 몇 번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두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몇 번만 경험을 해보면 그다음부터는 의외로 크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오래 쉬었다면은 당연히 다시 기량을 올리는 데는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기량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체적인 퍼포먼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래서 오랫동안 쉬고 다시 하게 되면 기존의 기량으로 100%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런 불안감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먼저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달리기를 쉬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기보다는 이번에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전 기량을 회복하는 방법들을 이번에 한번 내가 경험해보고 한번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시기다라고 그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 많이 검색도 해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또 주변의 도움도 받아보시고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을 써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그런 어떤 복귀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경우를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요. 저도 예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쉰 적이 있었거든요.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뭐 짧게는 1개월 정도 쉬고 뭐 길면은 10개월 이 정도까지 쉬고 되게 다양하게 쉬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다시 돌아갈 때 다시 달리기를 시작할 때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굉장히 단계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력을 펴고 한 달 동안의 계획을 잡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이 한 달이 뭐 두 달이 되기도 하고 더 늘어나기도 하는데 뭐 짧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은 뭔가 이거 너무 좀 회복 기간을 너무 길게 잡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천히 올라갔어요. 제 기억에 첫 번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뭐 거의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요. 와, 이거 너무 쉬운데?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빨리 강도를 올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천천히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조미수시는 몸이 약간은 이렇게 좀 찌뿌둥한 이거 내가 더 달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달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몸에 힘이 충분히 남아 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딱 1km만 달리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요. 저는 그런 것들을 견디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오버 트레이닝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낮은 훈련 강도의 훈련을 갖다가 못 견디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낮은 강도로 해야 되지? 너 더 빡세게 매번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느긋한 훈련을 오히려 못 견디는 분이 계세요. 정신적으로. 근데 저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성급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훈련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에 있어서.
그래서 마음의 어떤 성급함에 우리 몸을 그냥 덥석 맡겨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분명히 독이 되어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물론 경험을 해보셔야 되지만은 사실 안 하신 게 좋겠죠. 어쨌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게 자꾸 느릿느릿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느릿느릿 이렇게 다시 기량을 올리고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힘든 구간을 만나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면은 다시 백을 합니다. 몇 주 정도 뒤로. 백을 해서 다시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것일 뿐 크게 힘들지 않게 예전 기량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상도 당하지 않고요.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만 좀 길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굳이 여러분이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느긋하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긋하게 계획을 잡은 이유는요.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느긋하게 계획을 잡았던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겁이 나서였습니다. 중간에 뭔가 퍼질 것 같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겁이 너무 많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촘촘하게 단계를 조금 조금 올라가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느낀 생각은요. 그렇게 느릿느릿 완만하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실패 없이 다시 달리기를 할 수 있었고 또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 와, 내가 의외로 달리기에 소질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엉뚱한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약간의 자신감도 생겼고요. 아,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좀 큰 어려움이 없이 시간은 물론 걸리긴 하겠지만 큰 어려움이 없이 다시 달리기를 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 내가 부상을 당해서 좀 오래 쉰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안도감도 들고 또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든 시간이 길게 걸리는 것도 내가 견뎌낼 수 있다라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는요, 일 때문에 혹은 뭐 다른 이유로 달리기를 장기간 동안 쉬어야 될 때가 있어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한 10개월 이 정도 동안 달리기 안 했다가 몸이 완전 다시 체중도 다시 막 한 5kg, 10kg 찌고 뭐 근육도 다 사라지고 했지만은 성공적으로 다시 달리기를 다시 올라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제 그 계획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다시 예전처럼 달리기를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로 근거가 확실한 근거 있는 자신감인 거죠.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달리기를 하는 거는요. 의도적으로는 만들기 힘든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긋하게 천천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섬세하게 계획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차분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훈련을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큰 어려움이 없이 다시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런 경험을 한 후에는 더 이상 장기간 동안 달리기를 못해서 기량이 하락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달리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니콜라스님께서 좋은 채팅글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부상으로 오래 달리지 못하면서 부상 후 다시 달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몇몇 분들께 질문도 드리고 여러 가지 영상도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서서히 늘려가 보는 게 좋더군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니콜라스님께서는 정말 좋은 경험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다시 뭐 부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부상이 오게 되더라도 이번에 이런 성공적으로 하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다음에 부상이 혹시나 오더라도 크게 걱정은 이제 안 되실 거예요. 난 다시 할 수 있어. 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푹 쉬고 제대로 쉬어서 제대로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자. 이런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이번에 굉장히 저는 좋은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팁은 저희 이제 민티런에도 보면 한동안 달리기 열심히 하시다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달리기를 오랫동안 쉬셨던 분들이 이제 한참 동안 또 뭐 저희 댓글이나 뭐 민티런 채널에서도 활동을 안 하시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 중에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중에서 좀 제가 봤을 때 현명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내가 옛날에 뭐 1시간 달리기나 뭐 이런 거 갖다가 뭐 혹은 뭐 하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달린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걸 전혀 이제 생각하지 않고 내려놓고 저희 민트런 30분 달리기 도전 있죠. 처음에 1분 달리기부터 시작하는 그 민트런 30분 달리기 도전을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이틀에 한 번씩 꾸준히 30분 달리기 도전을 하나씩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전에 1시간, 2시간 동안 달리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런 훈련을 다시 하면요. 막 진짜 좀이 쑤시고 몸이 너무 막 깝깝합니다. 내가 이걸 왜 또 1분 달리기를 해야 되지? 힘이 넘쳐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그걸 견뎌내시고 다시 민티런 30분 달리기 도전을 1회차부터 15회차까지 꾸준히 하신 분들의 어떤 후기 같은 거나 얘기를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부담 없이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한번 물론 저의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저의 어떤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 드리는 거긴 하지만 한번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걸 알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